안녕하세요. 제키TV의 제키입니다. 지금 저는 오늘 쉬는 날인데 지금 11시 37분이에요 23분 뒤면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지역은 법인도 부재가 없는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희 회사는 부재가 있어서 5일 일하고 하루 쉬어야 돼요. 또 오늘 뭐 별달리 약속도 없고, 평소 같으면 한 10시면 술을 먹겠지만, 이제 택시 시작한 뒤로 이게 패턴이 바뀌어서 보통 퇴근하고 새벽에 술을 마시거든요. 딱히 할 일도 없고 TV도 재미도 없고, 지금 12시 되면 이제 한 서너 시간 정도 일하고 들어올 생각으로 지금 차에 왔습니다. 이제 나가기 전에 가볍게 영상 하나 찍어 보려고. 지금 실정에 맞게 다들 아시다시피 6호 태풍 태손? 뭐였더라? 하여튼 6호 태풍이 방금 봤는데 까먹었어. 태난? 태손? 아이씨 큰일이네. 알코올성 치매야. 하여튼 6호 태풍이 오고 있는데, 지금 영상 찍는 기준으로는 목요일 오전 중에 남해 쪽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반도 중앙을 가로진다고 하니까 전국이 다 피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택시 기사들은 비 온다고 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고 산악금을 채워야 되고. 그래서 비 올 때 알아두면 좋은 팁하고, 또 일반 운전자들도 볼 수 있게 그 썸네일에는 택시 관련이라고 안 썼어요. 보통 평소에 운전할 때 좀 알아뒀으면 하는 상식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기사님들은 거의 다 아시겠죠? 뭐 앞유리에 설이 끼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 프론트 버튼 약간 유리창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죠? 앞유리에 설이 낄 때 이거 키는 거 모르면 운전하지 마세요. 기사님이든 일반인이든.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제가 그 사이드미러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비 오는 날 운전하면 사이드미러가 물방울이 맺혀서 뒤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좋은 팁을 하나 드리려고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바로 이 리어 버튼이에요. 네모난 창문에 무슨 화살표 같은 게 몇 개 있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뒷유리에 보면 열선이 있죠? 눈 올 때나 아니면 뒤가 잘 안 보일 때 이걸 켜서 뒤를 보이게 하는 설이 끼거나 할 때, 그런 버튼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사이드미러, 지금 저는 지하주차장이라 안 보이지만 제가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면, 물방울이 맺혀서 사이드미러, 백미러가 잘 안 보일 때 이거를 누르시면 사이드미러에는 열선이 안 보이죠, 뒷유리처럼. 하지만 뒷유리 열선이랑 이 사이드미러 열선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맺힌 걸 약간 날려줘요. 뭐 키자마자 뒷유리처럼 확 날리는 건 아닌데, 조금 기다리시면 그래도 뒤가 보이는 정도로 물방울이 날아갈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참 유용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이 와이퍼 작동하는 거, 뭐 세게 약하게 연속 터보 있는데, 이거 모르시면 운전하지 마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그때는 이 정도만 아셔도 운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제가 다른 영상을 또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젠가 낮에 갑자기 광주가 또 폭우가 잠깐 쏟아졌었거든요. 그 폭우가 쏟아질 때 아무리 터보로 와이퍼질을 해도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차를 옆에 세우고 잠시 그 폭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게
어찌 보면 최선의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빗길 운전을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냥 운전해서 손님 내려주고 나서 저도 혹시나 사고 날까 싶어서 한 10분 정도 차를 세우긴 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사고 날까봐. 무서워서 아니라고. 하여튼 너무 많이 올 때는 잠깐 운행을 멈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빗길에는 제일 좋은 게 감속이에요. 감속이 제일 좋은 예방법이고, 보통 비가 적게 오면 사람들이 감속을 잘 안 해요. 고속도로나 일반 좀 도시고속도로 같은 데서. 물론 비가 적게 오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직진 코스에서, 그런 데서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커브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잘못하면 차가 돌아버린다든가 밀려서 앞차를 박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많이 안 줄이더라도 평소 100 달리던 도로를 8, 90으로 달리더라도 커브길이나 브레이크 밟을 타이밍에는 좀 속도를 미리 줄여 주셔야 돼요. 괜히 사고 나면 서로 피해가 커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지금도 날마다 몇 명을 봐요. 한 두세 명, 서너 명 이상씩.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커브길이에요. 우측 커브길. 그러면 보통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죠. 제 주행 방향으로 봤을 때 일자로, 한자 일자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코너를 돌아서 숫자 일자 모양으로 된 횡단보도가 있죠. 이게 또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서행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그걸 다 외우고 있기는 저도 좀 불편해서 저는 그냥 서행하면서 통과를 합니다. 대신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옆에 없을 때, 근데 이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혼자 저는 차에서 욕하거든요. 교통법규도 모르면 운전대 자꾸 나오지 말으라고 혼자 욕해요. 차마 창문 열고 욕은 못하고 싸움을 못하니까.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는 바빠 죽겠는데 한 1분 1초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횡단보도 파란불이라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꺼질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빵빵해도 안 가요. 빵빵하면 그 사람들 그럴걸? 아니 신호등 켜져 있고 나는 법규를 지키고 있는데 왜 빵빵거리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인 거예요. 그 법이 바뀐 지가 좀 됐어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이나 일시정지 후 통과해도 된다고 법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발 이것 좀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비에 대한 팁도 드리려고 했지만 일반 운전자들이 이것 좀 알았으면 해서 썸네일에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대상을 택시기사 이쪽으로 안 쓰고 그냥 비 올 때 운전 팁 이런 식으로 올릴 거예요. 제발 이것 좀 알아서 보행자가 다 건넜거나 더 이상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건너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고작 한 5초 10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택시는 시간과 싸우는 사람들이라 마음이 급해요. 저희가 법규를 위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법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서서히 서행해서 통과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원래부터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에요. 2차로는 주행차선이고, 옛날부터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식이 조금 달랐죠. 보통 생각하시기에 1차로는 고속주행차로, 2차로는 저속주행차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원래 옛날부터 1차로는 추월차로고 2차로는 주행차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제 벌금을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암행 단속을 하든 어쩌든 해서 이제 앞으로는 2차로로 달리다가 추월을 할 때는 1차로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추월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2차로로 복귀를 해야 돼요. 아마 이 부분도 2차로에 다들 느린 차량만 있다면 계속 1차로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추월할 차가 없으면 2차로로 빠지셔야 될 거예요. 설마 하나 추월하고 빠지고 하나 추월하고 빠지고 이런 비효율적인 운전을 하라고는 안 할 것이 분명하니까 추월을 하고 추월이 끝났으면 2차로로 복귀하셔야 암행 단속 같은데 안 걸리십니다. 지금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은근히 10분이나 녹화를 했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 드리자면, 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제 예약을 받고 손님을 픽업하러 가면 딱 손님이 부르는 자리로 갑니다. 간혹 어떤 손님들 보면 핀을 잘못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GPS만 믿고. GPS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정확한 위치를 잡지 못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가깝게 맞추겠지만, 가만히 서서 혹은 어디 건물 안에서 택시 앱을 켜서 부르고 GPS로 내 위치를 잡으려고 하면 절대 자기 위치에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맞추고 싶으시면 나가서 뛰세요. 뛰면서 한번 GPS를 잡으시든가. 말씀드렸다시피 GPS는 오류가 있어요. 위치 오류가. 내가 있는 근방 몇십 미터 안으로 위치를 잡아요. 그러니까 절대 GPS만 믿지 마시고, 내 위치를, 지도를 살짝씩 움직이면 핀 위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 위치를 정확히 맞추시면 택시가 딱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런 분들 꼭 있어요. 나는 아파트 밖에서 불렀는데 왜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냐고 짜증을 내요. 이제는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 저번에 한번 딴차 타시라고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그런 손님이 있었는데, 좀 기분 상해도 어떻게든 태워서 가는데, 가는 중에 이제 대화로 서로 오해도 풀고,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도착지까지 갔는데, 이거 손님들이 짜증낼 상황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GPS를 절대 100% 믿지 마세요. 무조건 내가 있는 위치에 핀이 제대로 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조금 틀려져 있다면 지도를 움직여서 핀을 이 자리에 딱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로 택시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아파트 아니든 어디 도로에서 불렀든 부르시고 나서 위치를 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사를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아파트 안에서 불렀어요. 근데 좀 더 빨리 타고 기사도 편하게 하려고 밖에 횡단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손을 흔들어요. 여기 있다고. 그럼 대부분 기사님들은 못 보십니다. 왜냐면 나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기사들은 왼쪽에 도착지 거의 왔으니까 손님이 있나? 또 신호등 봐야 되고, 옆에서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걸 봤다고 쳐도 안 갑니다. 그쪽으로 잘. 왜냐하면 그냥 배회하는 차를 잡기 위한 손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콜을 받으면 무조건 예약 손님한테 가야 되는데, 배회 손님이 손 흔든다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고 기사가 제대로 컨택을 하기 전에는 그 손 흔드는 쪽으로 안 갑니다. 아니면 미리 전화를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으니 이쪽으로 와달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손 흔들면 바로 타죠. 근데 아무 연락도 없이 아파트 안에 계셔야 되는 분이 밖에 도로에 나와서 손을 흔드는데 왜 못 보냐 그래요, 저보고. 이런 손님도 되게 많아요. 손을 그렇게 흔드는데 안 보이냐고. 그래서 어저께는 그랬죠. 안 보이는데요. 좀 짜증이 나서. 짜증 안 내야 되는데. 하여튼 손님들 이 부분 잘 아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출발 위치 정확히 핀을 맞추는 방법,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핀 위치와 다른 곳에 가서 타려고 할 때
손만 흔들지 마시고 미리 전화를 주세요. 택시 어플에 보면 전화 거는 버튼이 있어요. 거기로 거셔서 지금 나 여기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주세요 하면 기사들 100이면 100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어느 미친 기사가 아 싫어요 나 그냥 처음에 찍혀있는 피니치로 갈 거예요 이런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 두 가지 점 좀 숙지해 주시고 잘 지켜주시면 서로서로 웃으면서 타고 웃으면서 가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 기분 상하고 좀 툴툴대고 싸우고, 저번에 저처럼 다른 택시 타고 가시라고 신고해버리고 취소하고 다른 일하러 저는 갔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요. 술이 취한 게 자랑이 아니고 벼슬이 아닙니다. 술 취해서 대충 찍어놓고 왜 거기 있냐고 막 뭐라 하시면 택시기사도 사람이에요. 서로 기분 좋게 매너 좋게 택시 탑승하고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취소 조심하세요.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함부로 취소하고 2대 불러놓고 먼저 오는 거 타고 가고 콜 불러놓고 빈차 온다고 그거 타고 가고, 그거에 대한 제재가 언젠가는 세질 거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시면 분명히 콜비 부활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매너 있게 해주셔야 지금처럼 무료로 콜을 부르고 내가 있는 위치까지 와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쁜 손님들이 늘어나면 분명히 제재가 세지든가 콜비가 부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매너 있는 행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이제 54분 담배 하나 피고 12시 되면 저는 이제 일하러 가겠습니다. 미쳤어요. 쉬는 날인데 돈독이 올라가고 일하러 가려고 자정까지 술도 안 먹고. 그럼 곧 태풍 오는데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은 게 감속입니다. 감속과 이런 버튼들 사용법, 이 버튼들 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럼 수고들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손님들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A few moments later. 맞다. 하나를 말 안 했네. 택시 가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웬만한 택시 기사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또 들었는데 그냥 흘려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어떤 택시들은 가등 자체가 빨간색인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깜빡깜빡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택시 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든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표시예요. 이게 운전대 밑에 쪽에 보면 레버가 있는데 그거를 아래로 내리면 저 등이 빨간색으로 변하고 깜빡깜빡 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지나가시다가 저 등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하는 걸 보시면 경찰에 신고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기사가 잘못 건드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잘못 건드렸다 하더라도 신고해 주세요. 혹시 모를 일이잖아요. 괜히 위험하니까 다가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가가는 사람한테도 위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확인을 하시려면 멀리서 한번 봐보시고, 그냥 택시 기사 혼자 그냥 놀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누군가가 같이 있고 저게 빨간색으로 깜빡거리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주셔야 돼요. 그게 한 사람 살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